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아이는 지금 12살이고요. 딱히 학원에 열심히 보내지 않았는데도 공부를 꽤나 잘하네요. 특히 수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아이 아빠와 제가 틈나는 대로 조금씩 공부를 봐주었더니 지금은 중학교 3학년 단계의 수학 문제를 혼자 척척 풀며 놀고 있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둘 다 이과 출신인데 그래서 그런지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 어쩐지 웃기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시조카가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1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그때 일이 떠올라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그 일 이후로는 신우랑 거의 만나지 않았고 연락도 거의 안 합니다. 2년 전인가 큰아버님 장례식장에서 한 번 스치듯 지나가며 묵례한 것 말고는 본 적도 없네요. 시모도 신우 얘기만 나오면 창피하다는 듯 입을 꾹 다물고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으면서 피식 웃음이 나는 일이기도 해요. 남편에게는 누나와 형이 있어요. 아주버님은 총각 때부터 제주도에 살고 계셨고 손윗 신우는 경기도 남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약간 늦둥이라 형 누나와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제 남편은 신우보다 6살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결혼할 때 신우는 이미 아이가 둘이나 있었고 제일 큰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막내는 유치원생이었고요. 연구원 부부로 맞벌이하는 저희와 다르게 신우는 외벌이 가정이었습니다. 신우도 결혼 전엔 일을 했다고 들었는데 아이 낳고 관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벌이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우의 친정,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랑 많이 다투었다고 하네요. 본인 아이 안 봐줘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요. 신우의 시댁은 저 멀리 경남에 살고 계셔서 아예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가까이 사는 제 시댁, 그러니까 신우의 친정에 기대고 싶었나 본데 시어머니가 거절하셨대요. 자기 아이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라고요. 그 말도 맞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신우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도 결혼한 여자 선배들 보며 느낀 바가 있었어요. 시터 쓰자니 돈도 돈이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 결국 조부모 도움을 자연스레 받게 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신우랑 시모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서로 얘기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결혼하고 나서도 신우가 저한테 시모 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정 없다니까? 손주 좀 봐주시면 어디가 덧나? 나도 일 좀 하면서 돈 벌어야 할 텐데. 우리 애들 학교 엄마들 보면 나만 일 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신우였습니다. 시모가 정말 매몰차게 거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저도 좀 신우가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시모한테 얘기 들었는데 전혀 다른 입장이시더라고요. 글쎄, 애 둘을 우리 집에 보내버린다더라. 그리고 지들 부부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오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니? 차라리 내가 평일에 딸네 집에 갔다가 주말에 내려오겠다고 했더니 걔가 싫다고 했어. 지 불편하다고. 그리고 한 달에 30만 원 주겠다더라. 요즘 물가 올라 사정 딱한 건 알겠지만은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니? 내 딸이지만 나도 학을 뗐다 아주. 어머님은 얼굴이 벌겋게 되시면서까지 흥분하며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모 얘기를 듣고 나니 또 신우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이들 등하교만 좀 봐달라는 건 줄 알았는데 아예 애들을 데리고 가서 키워달라는 요구였더라고요. 시모가 화가 나실 만도 하기에 역시 다툼은 양쪽 말을 들어봐야겠다고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 친정은 꼬박꼬박 내려오는 신호였어요. 돈 없다는 핑계로 창고 다 뒤져가면서 시모가 사놓은 부식 가져가고 쌀 한 푸대 말없이 트렁크에 챙기고 그러더라고요. 시모와 사이가 안 좋으면서도 명절 때도 꾸역꾸역
본인 친정에 내려와 2박씩 하고 가는 신호였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시부모님이 시조카들한테 용돈을 많이 주시니까요. 어머님도 신우한테 화가 나신 건 맞지만 어쨌든 아이들 못 봐주었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용돈은 후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한 번에 신우는 거의 100에서 200만 원 정도를 챙겨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툴툴거리고 애들 안 봐줘서 자기 인생이 꼬였다느니 불평하며 시모한테 한탄하는 신우였습니다. 처음에는 신우가 시모한테만 뾰루퉁하게 있었는데 제가 아이 낳으니 점점 저한테도 점점 감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모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예쁜 손주들일 테니 당연히 막내 손주한테도 용돈을 주고 싶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명절날 애들한테 절 받고 용돈 봉투를 주시는데 시모가 볼멘 소리로 지원이한테는 왜 줘? 쟤네는 부부가 돈도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얼마나 줬어? 나도 좀 보자. 라고 하며 제 아들 손에 있는 봉투를 휙 빼서 열어보는 거예요. 돌도 안 된 애가 손에 있는 걸 빼앗기니 얼마나 울겠어요. 애는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고물한 사람은 아랑곳 않고 봉투 열어보며 돈 세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뭐야? 우리 애들이랑 똑같이 주면 어떡해? 엄마 진짜 너무해. 이건 차별이야, 차별. 이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바람에 시아버님도 극대노해서 그럴 거면 집에 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머님도 짜증이 나서 그대로 안방 들어가 안 나오시는 바람에 명절 분위기 완전 망쳤고요. 남편도 자기 누나한테 왜 그렇게 욕심부리고 멋대로 하냐고 뭐라고 했지만 신우한테 어린 남동생인 제 남편의 말이 귓등으로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신우는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무시하는 듯 했어요. 그나마 저한텐 예의 차리긴 했는데 그게 제가 올케라서가 아니라 제가 서울대 나왔다고 동경하는 마음으로 언행을 좀 조심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서울대 출신이에요. 어릴 때 학교 안 가고도 공부 잘했어요.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 되면서부터는 TV도 거의 안 보고 책벌레처럼 학습지만 봤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진로를 정했고 그에 맞춰 부모님이 입시 푸시 해주셔서 서울대로 왔습니다. 남편도 공부 잘했지만 학벌로는 제가 조금 더 우세하고요. 서울대 출신 며느리가 온다고 하니 시댁에서도 처음에 엄청 반가워하셨어요. 그게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남들 다 겪은 시집살이에서 피해가는 것 같아 어쩐지 기분 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대를 나와서 시집살이를 안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시부모님들이 좋으신 분들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다만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울대 나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 걸 너무나 부러워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 질투로 바뀌더라고요. 본인도 공부를 잘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푸시를 안 해줘서 못했다면서요. 그래서 듣다 못해 제가 시댁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도 공부할 때는 부모님이 관심 없으셨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공부했고 궁금한 거 생기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거나 도서관 갔지 학원도 안 갔어요. 여러 명이랑 같이 공부하면 집중 안 되어서요. 라고 했더니 신우가 당황하며 아니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 나는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아마 엄마 아빠가 좀만 밀어줬으면 공부 더 잘했을 거라고. 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신우는 망신당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안 그래도 학벌 콤플렉스 있는 사람이라 대학 얘기에 예민했는데 서울대 나온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너무 기분이 상했나 봐요. 그 이후로는 저한테도 엄청 쌀쌀맞게 대하더군요. 그리고 안 하던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 안부 전화를 몇 번이나 드리냐. 이번 구정에 시댁에 용돈 얼마나 드리냐. 적게 드리면 안 된다. 등등 안 하던 시짜짓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너무 황당했어요. 시어머니랑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전화 드리곤 하는데 저는 이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정답이 어디 있나요? 저도 시부모님과 쌓아온 관계가 있는데
신우가 그렇게 끼어들며 갑질을 해대니 저도 기분이 나빴어요. 남편도 중재를 하려 했지만 신우의 폭주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면서 뭔가 더 돌아버린 느낌이었어요. 제 아이는 알파벳을 일찍 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원어민 강사가 있었는데 그분 덕분인지 파닉스도 빨리 떼었어요. 그리고 6살 때 유치원으로 옮겼는데 거기가 영어 특화 교육이라 아이가 간단한 영문을 읽고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제 아이 모습을 명절에 신우가 본 거죠. 시족하는 초등학생인데 아직 알파벳도 헷갈려 한다더군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관심 없으면 갖다 들이대봤자 곤욕이지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반면 제 아이는 영어 컨텐츠를 좋아해서 빨리 습득하려고 스스로 익혀 영어를 잘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제 아이가 영어를 읽고 말하는 모습에 시부모님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셨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 신우는 속이 상했나 봐요. 부엌에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어떻게 공부시킨 거야? 나한테도 팁 좀 줘. 다 같은 가족인데 올케 자식만 잘나게 키울 거야? 시족하는 남이야? 팁이라뇨. 그냥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익혔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영어를 많이 틀어주기도 하고요. 근데 그건 지원이가 원해서 그런 거예요. 억지로 영어 틀어주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밤새서 공부하고는 자기 하나도 못 봤다며 우는 소리 하더라. 올케도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얄밉다. 형님, 전 거짓말 안 해요. 왜 그러세요? 제가 정색하며 말하니 신우가 자기는 농담이라면서 웃더라고요. 그 후로 신우는 저에게 자주 전화하며 본인의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제가 서울대 나왔으니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냐면서 같은 가족끼리 좀 돕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공부란 건 자기 의지에 달린 거지 누가 도와주고 말 것도 없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신우는 제 말을 귓등으로 듣는 건지 본인 애들은 대학 잘 가야 한다며 우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러는 겁니다. 올케네는 맞벌이라 돈도 많이 벌지? 교육비 걱정 없겠어. 한 달에 학원비 얼마나 나가? 우리 애들은 한 달에 벌써 100만 원 넘게 나가. 큰애는 이제 중학교 갈 텐데 나 너무 걱정이야. 저희 애들은 아직 학원 별로 안 보내는데요. 형님네는 애들이 좀 커서 그런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학원비로 별로 안 나가? 그럼 그 돈 좀 우리 애들한테 투자해 줄래? 하긴 올케 머리 닮았으면 지원이는 학원 같은 데 안 다녀도 공부 잘하겠지. 올케가 우리 애들 좀 밀어주라. 응?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제가 왜 시조카를 밀어주나요? 그런데 신우는 자기 주변에 저처럼 학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며 서울대 나온 저만 믿는다 어쩐다 계속 부담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걸 거의 몇 년째 들으니 저도 이골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먹히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도 시자 스트레스 받은 적 없는데 신우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명절에도 가기 싫어졌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신우는 학원비 좀 보태달라 우는 소리 계속 하길래 너무 듣기가 싫어서 남편 통에 100만 원 보내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줄 때까지 계속 조를 것 같다고 하니 남편이 미안하다 하더군요. 그렇게 학원비 명목으로 1년에 200만 원 정도 신혼에 보냈네요. 사정이 뭐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는 서울에서 자가로 살고 있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이고 신혼에는 지방에서 공공기업 다니는 남편 둔 외벌이였어요. 월급 차이가 많이 나니 이래저래 비교가 될 수밖에요. 완전 남이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남편의 누나인데다 명절에 자주 만나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친정에 하소연하니 집집마다 그런 가족 구성원이 다 있다면서 저더러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끝을 몰랐습니다.
저희가 돈을 주면 여유가 많아서 그런 줄 알고 더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들 공부시킨다는 핑계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더 저희한테 집착하더라고요. 제가 아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 바로 옆에서 봐야겠다며 말도 없이 서울에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큰 시조카 데리고요. 그때 시조카는 중학교 갓 입학했을 때였는데 그렇게 다짜고짜 기차 타고 올라와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저희가 주말에 일정이 있으니 내려가셔야 한다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저한테 서울대 투어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야 본인 아들이 자극받고 공부한다면서요. 의사가 목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약속 잡고 다시 오라고 겨우 설득해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더니 또 오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대 투어를 시켜줬어요. 신우가 한박웃음을 지으며 우리 아들 외숙모 덕분에 서울대도 와보네. 외숙모 말 잘 들으면 너도 서울대 갈 수 있어. 알겠지? 라고 하는데 시조카는 정작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빨리 집에 가서 게임하고 싶다는 말만 연불외듯 반복했죠. 그런데 신우가 그날 집에 내려가며 저한테 그러더군요. 서울이 확실히 좋긴 좋아. 공부할 환경도 좋고. 우리 애도 이제 공부해야 하는 시기인데 내가 고민이 많아. 그렇다고 둘째 데리고 무작정 서울 이사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사요? 굳이 그렇게까지 공부를 시킬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죠. 쟤는 게임에 빠져서 큰일이야. 공부 좀 시켜야 하는데. 올케가 좀 도와줄 수 있어? 나 우리 애 진짜 의사 만들고 싶어. 네? 제가 어떻게 도와줘요? 학원비 명목으로 돈 보내드린 걸로는 모자라세요? 이러실 때마다 저도 너무 난감해요. 그러자 신우가 제 손을 잡으며 가족끼리인데 너무 선을 긋는다. 그러지 말고 올케 친조카라고 생각해봐. 조카 잘 풀리면 좋지. 응? 우리 애 좀 올케네 보내면 안 될까?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름이 오소소 돋았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자 신우는 생각해보라며 저를 한번 꼭 껴안고는 기차를 타더라고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신우가 자기 아들은 저희 집에 보내고 싶대요. 지금 학교에서는 애들이랑 게임 얘기만 한다며 전학 보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올케가 서울대 나왔으니까 잘 좀 말해주면 애가 듣지 않겠어? 올케네 방 하나만 줘. 거기서 우리 애 딱 대학 입학할 때까지만 하숙시킬게. 올케가 공부 좀 시켜주고, 응? 그 말에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난감하게 자꾸 왜 이러세요? 전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 무슨 외삼촌 집에 중딩 아들을 보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왜 말이 안 돼? 올케가 내 마음 좀 알아줘. 우리 가족이잖아, 응?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신우에게 저는 급기야 화를 냈죠. 그러자 신우가 너무하다며 덩달아 저에게 소리 지르더군요. 그 일로 저는 남편이랑 부부싸움도 심하게 했어요. 물론 남편도 저랑 같은 입장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지더라고요. 아는지 모르는지 신우는 몇 달을 졸라대더군요.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큰 시조카가 15살 되던 해, 그러니까 중2 막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는 화창한 주말이라 애들이랑 놀러 가려고 준비 중이었고요. 그때 신우가 저한테 전화를 하길래 안 받았어요. 그런데 2시쯤 집에 벨이 울리더군요. 보니까 경비 아저씨였어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어떤 학생이 우리 집을 찾는데 확인 좀 해달라 하더군요. 그래서 바꿔받았더니 세상에나 15살짜리 시조카였습니다. 혼자 올라왔대요. 그런데 입구가 헷갈려 헤매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일단 급히 드렸죠. 시조카가 배낭 가득 짐을 챙겨가지고 입이 대빨 나온 상태로 들어오더군요. 엄마가 오늘부터 여기 있으래요. 전학 수속한다고 하는데 저 서울에서 학교 다녀요? 저는 그 말에
기절할 듯 놀랐죠. 남편이 놀라 신우에게 전화했더니 신우가 그러더래요. 저한테 아무리 말로 해도 안 통하길래 그냥 애부터 보냈답니다. 그만큼 자기는 절실하다면서요. 어이가 없는 와중 시조카는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이유도 모르는 것 같아 보였어요. 가방 열어보니 책은 들어있는데 보니까 펼쳐서 보긴 봤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새 책이었고 필통도 없더군요. 머리 헤어 젤이랑 게임 노트북, 외장 하드 이런 것만 잔뜩 있었고요. 황당해서 신우한테 전화 거니 신우가 제 목소리 듣자마자 올케, 잘 부탁해. 내가 다음 주 중에 애 전학 수속시킬 테니까 우리 애 전입신고 좀 부탁해. 라고 하고 끊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시조카도 황당하더라고요. 난리 나 있는 상황에 자기 게임해야 하니 책상 좀 달래요. 제가 가만히 있다 물었죠. 너네 엄마는 너 의사 만들 거라 하는데 너 학교에서 공부 좀 하니? 네, 반에서 중간은 해요. 공부 아예 안 하는데 이 정도면 저 잘하는 거래요. 그리고 엄마가 머리가 좋아서 저는 조금만 해도 잘할 거라고 하던데요. 외숙모가 저 의대 보내줄 거라고 해서 왔어요. 그 말에 저는 현기증까지 나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도 절대 말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아동학대죄로 신우를 고소한다고 했네요. 바로 경찰이 찾아와 조사했고 저는 사실대로 말했어요. 저와 상의 없이 막무가내 미성년자를 제 집에 보냈다고요. 미성년자 양육에 의무를 저버린 보호자를 처벌 원한다고 하니까 경찰분들이 난감한 듯 서 있다가 몇 가지 조사하고 서에 접수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족하더러 짐 풀지 말고 그대로 경찰서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서에서 제 신우한테 연락이 갔나 봐요. 신우가 지방에서 부랴부랴 차 끌고 경찰서로 가서 시조카 데리고 왔더군요. 가서 진술서 쓰고 상황 설명하고서는 간단히 경고 조치만 받고 귀가 조치했나 봐요. 그리고는 화가 나 그 새벽에 저희 집에 온 거죠. 그리고 저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어떻게 가족끼리 이렇게 박하게 굴 수가 있냐며 울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소리쳤죠. 형님이야말로 날 가족이라 생각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애 공부시켜달라고? 애 앞세워 나한테 갑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 엄마인 형님이 더 잘하시겠죠. 얘가 무슨 서울대를 간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내 모교에 이런 애 없어요. 애 망치기 전에 형님부터 정신 차리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소리치자 신우가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그리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보내면 내가 어떻게 해줄 줄 알고요? 안 한다는 애 붙잡고 공부시켜요? 그럼 돼요? 말 안 들으면 빠따 쳐도 되죠? 공부 못하면 굶겨서라도 시키면 되는 거죠? 동의하면 애 여기다 두고 가세요. 내가 어디 한번 해볼 테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소매를 걷자 신우가 허옇게 질리더군요. 그러더니 저더러 가족끼리 너무한 것 아니냐는 말만 앵무새처럼 하길래 제가 가족끼리 더한 것도 할 수 있으니 기대하라고 발악했네요. 늘 순한 모범생 같았던 제가 결혼 10년 만에 이렇게 난리를 치는 신우가 깜짝 놀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미친 듯 신우한테 지랄했죠. 그랬더니 결국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애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이후로 신우한테 연락 온 적 없습니다. 시모한테도 제가 다 얘기했어요. 신우가 선수 쳐서 얘기 이상하게 할까봐요. 시모도 제 얘기 듣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다며 미안해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안하무인하다는 걸 시모도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날 이후 시부모님이 명절 때마다 조율해 신우랑 저랑 절대 못 마주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신우한테 엄청 뭐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앞으로 용돈도 안 주겠다, 연 끊자 했더니 신우가 먼저 숙이고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도 무조건 깨갱입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신우 때문에 골치 아픈 일 겪게 되면 바로 이혼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날 이후로는 평화롭네요. 시조카는 대학교도 안 갔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군대 갔다고 하던데
뭐 하고 살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이없죠? 저도 남들한테 제 얘기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친구한테도 신우 얘기 잘 안 했는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져서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제가 정말 너무했던 건지 싶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나이 40대 초반이고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사실 저는 재혼이에요. 한 번의 이혼 경력이 있습니다. 남편은 초혼이고요. 너무나 좋은 남편과 따뜻한 시댁 만나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고 아들 하나 낳아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의 결혼 실패는 저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준 것 같네요. 다시 생각하면 마음이 아직은 아리고 쓰리지만 그래도 이혼한 지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되어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전 남편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만 그래도 그 인간 파멸의 끝으로 몰린 걸 보고 이혼하게 되어 큰 미련은 안 남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였습니다. 남편도 같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었고 사무직이었어요. 병원 총무팀에서 일하고 있던 차장급이었습니다. 같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료직에 있는 사람과 사무직에 있는 사람은 만나기가 어려운데 건너 직원 통해서 인사하며 지내다가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반 정도의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는데 사귈 땐 저에게 참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도 강했고 듬직했어요. 저는 장녀였고 집에서 저에게 거는 기대가 크셨습니다. 제가 교대에 가길 원하셨지만 그닥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창시절 부모님의 공부에 대한 잔소리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죠. 저에게는 엄격하셨지만 제 여동생에게는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자라길 바라시는 모순적인 모습에서 부모님께 실망을 했고 어쩌면 애정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는 연애를 거의 안 했고 졸업하자마자 대학병원 간호사로 입사해 다니다가 만나게 된 남자가 전 남편이었네요. 2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부모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연락도 잘 안 했기 때문에 저에게 별도 달도 따줄 듯 잘해주는 그 남자에게 저도 미친 듯이 빠져들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대학병원 정규 사무직 정도면 연봉도 좋고 안정적인 편에 속합니다. 직업도 나쁘지 않고 사귀며 얘기 듣기로는 집안도 괜찮아 보였어요. 가구 사업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외동 아들이었고요. 항상 눈치 보고 자신감 없는 저와는 다르게 늘 여유 있는 모습에 반했던 것 같아요. 동료들도 저를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선배들도 저에게 말했어요. 저런 남자 없다? 빨리 잡아서 결혼해. 같은 의료계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 3교대로 일하면서 고생하는 거 알아주는 남자 찾기가 얼마나 힘든데. 얘기 듣기로는 집안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좋아 보이는데 별거 없으면 그냥 결혼해. 그렇게 모두가 저에게 결혼을 푸시하니 저도 모르게 둥둥 뜨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남자도 저랑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제가 참하고 예뻐서 누가 채갈 것 같다고 안 달랬던 사람이에요. 조건도 나쁘지 않고 또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는 사람이니 자연스럽게 서로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귀한 아들이라 시부모님께서 간섭을 많이 하실 것 같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솔직히 말해 쿨한 분들은 아니셨어요. 결혼하면 한 달에 무조건 한 번은 와야 하고 무뚝뚝한 아들 대신에 저랑 연락을 자주 하시길 바라셨습니다. 그치만 그만큼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신혼집 하라고 1억 주신다고 하셨고 저희가 아이 낳으면 아이도 다 키워주겠다 하시더라고요.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3교대라 2세 양육에 대한 걱정이 없진 않았습니다.
아이 낳고 3개월 만에 복직하는 선배 언니들 보면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요. 주변에 양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나마 도움 좀 받고 일할 수 있었지만 정말 아무도 없으면 결국 애 돌도 되기 전에 간호사 관두더라고요. 제가 낳아 키워보지 않은 상태라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그 힘듦을 체감할 순 없었어요. 그냥 그 주변 선배들이 그렇더라 하는 것만 듣고 짐작할 뿐이었죠. 그 남자도 그랬어요. 애 키우는 거 우리 엄마가 다 해준다니까 여보는 일 관두지 말고 커리어 지켜. 여자도 자기 일 계속하는 게 중요하잖아. 난 여보가 꿈을 잃지 않고 계속 멋있는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더라. 아무튼 결혼하면 애는 있어야 하니까 여보는 낳기만 해. 알았지? 그 말에 저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저도 일은 계속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어렵지 않게 했어요. 시댁에서 말씀대로 1억을 지원해 주셨고 저희 친정에서는 5천만 원 보태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아둔 6천만 원을 탈탈 털어 결혼 준비 자금에 넣었고요. 전 남편도 얼추 5천 정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서울 인접한 경기도 아파트 20평대 정도는 매매할 수 있겠다 싶어 1억 5천 정도 더 대출해 집을 샀습니다. 공동 명의로 진행했고 남편이 계약금이며 잔금 다 넣었어요. 그리고 결혼식도 무사히 잘 치렀고요. 문제는 신혼여행 다녀오고 난 직후부터였습니다. 여행 다녀와 짐 정리하고 집안 살림 치우다 보니 웬 은행 서류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언가 하고 열어봤더니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 잔고 확인서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보니까 마통이 2개였고 하나는 4,200만 원, 다른 하나는 1,700만 원 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남편 앞으로 빚이 6천만 원 정도 있었던 겁니다. 보금자리 대출이 아니라 남편 개인 마이너스 통장 빚이요. 그때 남편은 약속 있다고 나가 있던 상태라 제가 전화를 받아서 이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해하면서 집에 가서 얘기할게. 괜히 오해하지 말고 진정해. 알겠지?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집에 오자마자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손발을 싹싹 빌더군요. 미안. 사실 빚이 좀 있었어. 그리고 모아둔 돈도 없었고 여보가 6천만 원 모아뒀다길래 나도 5천 정도는 모아놨다고 해야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면이 설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했어. 미안해. 그 말에 저는 하늘이 노랗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결혼 시작부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싶어서 절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할 소리야? 아니 시댁에서도 1억을 대주셨는데 뭐하러 5천 모았다고 거짓말을 해? 그럼 마통에서 돈 끌어다가 모아둔 돈 있는 척 한 거야? 언제까지 날 속이려고 했어? 미안해. 결혼하고 1년 내에 얘기하려고 했어. 정말 미안해. 그렇게 남편은 눈물 콧물을 짜내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행복하고 달콤한 결혼 직후 이런 일을 겪게 되니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남들은 전부 제가 꿈결 같은 시간을 보낼 거라 생각할 텐데 저는 남편의 거짓말을 맞닥뜨리게 되어 어찌나 우울하던지요. 그렇게 저도 펑펑 울었죠. 친정에는 차마 알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나마 결혼이라도 잘한 거라 생각할 부모님께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 딱 감고 봐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3년 안에 마통 모두 상환하기로 약속했어요. 남편은 담배를 끊고 개인적인 약속도 거의 취소하며 돈을 아끼겠다고 했고 틈나는 대로 배달이든 대리운전이든 알바를 하겠다고 했어요. 처음 1~2달 정도는 성실하게 사는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3달 정도 넘어가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더라고요. 알바도 안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런 모습에 저도 남편에게 실망해 싸우게 됐습니다. 저도 감정이 좋지 않아 집을 나가기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 사실을 본인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싸웠는지는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한마디로 본인 잘못만 쏙 빼놓고 저만 싸움하다 집 나간 여편네처럼
시댁에 말을 전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한 걸음에 저희 집에 달려와 부부가 싸울 수는 있지만 집을 나가선 안 된다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그렇게 되니 저도 화가 나 왜 집을 나가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드렸죠. 당연히 시부모님이 길길이 날뛰며 본인 아들을 혼내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다 끝냈는데도 시어머니가 별 말씀 없으시는 거예요. 침묵을 깨고 하신 첫 말씀은 남자가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 좀 할 수 있지 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들들 볶아서 우리 아들을 밖으로 내모라 돈 더 벌어오라 시켰니? 그럴 때일수록 아내인 네가 더 현명하게 생각해서 남편 잘못을 감싸 안아줘야지. 그래야지 우리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을 해서 다시는 안 그러지. 지금 네 행동은 정만 떨어뜨리게 하는 거야. 알겠니? 라고 하시더군요.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이 돈 한 푼 못 모았지만 그래도 남들 눈에 그 나이에 돈 5천도 없는 남자라 무능력하게 보일까봐 거짓말 한 것을요. 너무 황당했고 화가 났습니다. 잘못한 남편은 두둔하고 저에게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나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시부모님은 아들 대신 부모가 1억 해주지 않았냐. 어차피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이 반반한 거라며 이걸로 화내면 제가 속물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라 그때 처음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고분고분 순한 성격인 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 줄 아셨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하겠다고 서류까지 만들어 내미니 아들 결혼시키자마자 이혼시키긴 두려우신 건지 한 번만 봐달라 사정하시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마통을 대신 갚아주겠다 하셨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요. 한 번만 더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 그때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지금의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바로 이혼이지만 그때는 많이 고민한 건 사실이었어요. 결혼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이혼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큰일 하나 넘어가니 뭔가 전처럼 행복하고 달콤한 신혼이란 생각은 안 들더군요. 그리고 긴 고민 끝에 1년 정도 후에 친정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은 제 편 안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항상 저한테 혼내고 화만 내셨던 부모님이라 이번 일 역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한 제 탓을 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 외로 엄마 아빠가 불같이 화내며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 제 남편 불러 호되게 꾸짖으시더라고요. 남편은 처갓집에 불려가 그렇게 무릎 꿇고 혼냈고 다신 아내에게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걸로도 안심을 못하셨는지 친정 부모님께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원래 2시간 거리 지방에 사셨는데 그 집 전세로 내놓고 저희 집이랑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수도권으로 전세 얻어 이사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친정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집 나가서 모텔 전전했다는 거 아시고는 마음이 너무 아프셨대요. 그래서 남편이 혹시 잘못하면 가까운 친정에 이르고 또 답답해 집 나가고 싶으면 친정으로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그날 무뚝뚝하게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집에 오는 내내 펑펑 울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거라고 믿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부모님은 부모님이셨어요. 저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바보같이 30살 코앞에 두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친정과 가까이 살게 되었고 엄마랑도 어느새 앙금이 풀려 2, 3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행복했어요. 남편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까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친정이 있어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저와 아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일단 제 친정 부모님께 불려가 무릎 꿇고 혼났다는 것에 큰 수치심을 느낀 것 같았어요. 그걸 시댁에 이야기했나 보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이혼 거론 사건 이후 저에게 뭐라 큰 소리는 못 내셨지만 너무 하다는 식으로 하소연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돈댁에서 화가 나셨다고 해도 그렇게 우리 앞에서도 무릎 꿇고 혼나본 적 없는 우리 아들을 불러서 그렇게 혼을 내신다니? 혼날 일이 있으면 혼나야죠. 어머님도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하시나 보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시어머니가 표정이 싹 굳어서는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그리고 제 남편도 제 눈치 보며 살긴 했지만 그날 이후 친정 가는 걸 너무 꺼려 하더라고요. 또 혼날까봐 무서워서라고는 말했지만 사실 다른 속내였다는 걸 후에 알게 되었죠. 그렇게 8개월 정도 지냈습니다. 퇴근하면 운동하고 식단도 잘 챙겨 먹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몸이 자꾸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속도 자꾸 거북해져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까지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그때 횡단보도에서 접촉사고를 당했거든요. 무릎이 갈려서 수술까지 했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아 출근을 자주 못하게 되었고 결국 장기 휴직을 신청했어요. 1년 정도만 쉬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무급이었죠. 제가 휴직 냈다고 하자 남편도 처음엔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간만에 집에서 쉬면서 재활 치료받고 한 번도 못 해본 전업주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남편 퇴근하면 바로 저녁 먹을 수 있게 식사도 살뜰히 준비했고 무릎이 아팠지만 집안 청소도 깔끔히 했어요.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집안일을 열심히 해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하루에 2-3시간 정도 책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은 뭔가 점점 불만을 가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카드를 다시 만든다는 핑계로 생활비 카드를 가져가더니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본인한테 말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녁 장 보는 걸 본인이 시키더군요. 그런데 너무나 모자라게 시키는 바람에 제가 점심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카드를 다시 달라고 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카드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반찬이 어제랑 똑같은 게 있네?